한국 오프홀덤 정복기. 안녕하세요. 첫끼 인사드립니다. 저번 주에는 좀 쉬는 날 없이 좀 폭풍 홀덤이었습니다. 요즘 승률이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조급함 없이 이길 때 많이 이기고 질 때 조금 지려고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상도 찍고 업무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저번 주는 구독자분들과 소통도 하고 만나서 홀덤 얘기하고 같이 게임도 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일요일도 원래는 쉬는데 제가 다니는 가게에서 좋은 방수분들 온다고 할 것 같으니까 와달라고 연락이 와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녀왔습니다. 일요일에는 게임 자체가 너무 커서 저도 살짝 부담이 되더라고요. 2호10에서 시작부터 2만 쭉 턴이 돌더니 오픈 레이지와 3벳이 거의 매판 나오고 핸디들 액션이 많은 판이라 제가 핸드 레인지를 좁히고 참여를 줄이는 대신 참여한 판은 좀 무리를 해서라도 그 팟을 가져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액션이 많은 게임일수록 플랍부터 배팅과 레이지에 거의 인정을 잘해주는 편이라 컴뱃 비율과 블러핑 비율을 좀 올려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토요일에 갔던 현장은 반대로 핸디들 액션이 적고 콜 위주의 수비적인 플레이를 하는 핸디들이 많은 판에서는 컴뱃과 블러핑을 줄이는 대신에 싸게 플랍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핸드레인지를 넓혀서 플랍 참여를 많이 해서 제가 넛을 만들어서 한 번에 큰 팟을 먹을 수 있도록 운영을 했습니다. 저도 이 성향이 액션이 많은 편이라서 액션이 적고 콜 위주의 게임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혼자만 액션을 취하면 이 타겟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맞춰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일단 나의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하고 나의 성향과 맞는 가게를 선정해서 게임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한국 오프홀덤에서는 이 타이트 어그레시브를 지향해야 되지만 경력도 오래되고 이 타이트 패시브가 몸에 배어있는 플레이어는 쉽게 바꾸지를 못합니다. 바꾸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그 시행착오가 캐시로 직결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내 스타일을 무리해서 바꾸기보다는 이 몸에 배어있는 스타일에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됩니다. 예를 들어 키가 큰 사람은 뭘 입어도 맵시가 나지만 키가 작은 사람은 롱코트 같은 옷을 입었을 때 다리가 더 짧아 보이고 맵시가 안 나는 것처럼 홀덤에서 나의 성향도 굳이 바꾸려고 하다가 더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먼저 알고 상대의 성향을 파악해서 플레이하면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제 지인도 처음에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다가 제가 꾸준히 공격적으로 하라고 주입을 시켰지만 뭔가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고 승률이 안 오르는 거 보고 다시 전략을 짜서 지금은 아주 타이트하면서 수비적으로 승률이 아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 같이 게임 치는 핸디들이 싫어하고 가게에서도 밴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요즘 질문을 참 많이 받았던 내용인데 미들 로우 파켓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너무 어렵다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들 파켓류 2파켓에서 8파켓까지 운영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강의는 동전방에서 사용하면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이 날 수도 있으니 시청에 참고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운영이 가능한 2호10 게임에서 맥스바인이 200에서 300 게임에서의 운영법입니다. 그럼 척키님, 동전방에서는 미들 로우 파켓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운영하시면 안됩니다. 그냥 폴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동전방에서는 운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질문은 모순입니다. 폴드를 하거나 블라인드 금액만 내고 싸게 플랍을 볼 수 있을 때만 참여해서 플랍에 셋이 됐을 때만 베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2호10에서 미들 로우 파켓 운영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포지션에 따라서 운영 방법이 좀 틀린데, 포지션이 좋을 때는 림프로 플랍을 보기보다는 3벳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플랍에 셋을 미스했을 때도 세미 블러핑 형식으로 플랍의 컴백과 그 다음에 턴의 투배럴까지 베팅해주면서 상대를 폴드 시킬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컷오프나 버튼에서 미들 파켓이 들어왔을 때 내 차례까지 오픈 레이즈가 없으면 좀 하이 파켓 느낌으로 오픈을 좀 크게 해줍니다. 앞에 림프 콜집이 많을 때는 더 크게 오픈 레이즈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오픈 레이즈 사이즈가 4만에서 5만을 오픈한다면 8만에서 12만 사이로 오픈 레이즈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로 오픈 레이즈를 하면 제가 3벳을 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누군가가 3벳을 하기 위해서 큰 사이즈로 3벳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에어라인과 킹파켓이 아닌 상황에서 쉽게 3벳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중간한 카드들도 다 폴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접이나 3웨이 정도로 플랍을 보고 로우로 떨어져도 하이로 떨어져도 운영하기가 쉬워집니다. 셋이 되더라도 숨어있는 셋이기 때문에 상대가 리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플랍에 셋을 미스해도 세미 블러핑으로 컴백과 턴의 투배럴까지 이어나가면서 내 핸드가 강력하다는 걸 어필하는 게 좋으며 상대가 리버까지 따라왔을 때는 책백으로 리버에는 무리하게 미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 턴까지 따라왔다는 거는 상대도 비전 카드로 턴까지 콜을 받지 않은 이상 리버 베팅까지 콜을 줄 생각으로 따라오는 거고, 리버에는 상대가 비전 카드로 따라와서 비전 카드가 말랐을 때는 쇼다운 밸류까지 있기 때문에 리버까지 미는 것보다는 책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플랍이나 턴에 레이즈를 맞으면 폴드 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도 나를 하이 파켓으로 리딩하고 레이즈 하는 거기 때문에 블러핑을 제외하고 거의 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한국 오프홀덤에서는 레이즈 자체가 아주 정직한 편이라서 인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간혹 역으로 잘 인정해 주니까 블러핑 의도로 레이즈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도로 한국 오프홀덤에서 실력이 뛰어난 핸디가 없습니다. 실력이 없더라도 나를 파악해서 블러핑 한 거기 때문에 잘한 플레이라고 인정해주고 폴드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 오프홀덤에서는 블러핑을 잡으려고 집을 다 태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블러핑이라고 생각하고 콜을 주고 지게 되면 본인 플레이 때문에 틸트도 오고 남은 칩마저 쉽게 올인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얼리 포지션에서 미들 로우 파켓이 들어왔을 때는 이 운영보다는 셋 마이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비포에 림프를 타고 뒤에서 오픈 레이즈가 나오면 콜만 받고 플랍을 보고 플랍에 셋이 안 됐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팟을 포기하면 됩니다. 오픈 레이즈 사이즈도 크게 나올 때는 폴드를 하고 오픈 레이즈에 3벳까지 있을 때는 셋만 되면 내가 다 먹는데 이런 생각으로 콜을 받는 분도 많은데 플랍에 셋이 될 확률이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8판 중에 한 판만 나의 파켓이 셋이 됩니다. 비포에 콜하는 금액이 크면 그 큰 금액 대비 내가 셋을 맞출 확률이 너무 적습니다. 얼리 포지션에서 플랍을 볼 때
오픈레인지 사이즈도 3에서 5BB 정도 적당한 사이즈고 핸디도 여러 명이 플랍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셋이 됐을 때 여러 사연들이 엮여서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플랍에 셋이 안 됐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턴리버까지 콜을 주면서 카드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셋 마이닝으로 플랍을 봤다면 셋이 안 됐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폴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얼리 포지션에서 플랍을 봤는데 셋이 되면 예전에는 숨어 들어가기 위해 책을 주고 책 레이즈나 콜로 숨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동크벳을 하는 게 수익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은 플레이라고 생각됩니다. 동크벳도 세게 베팅을 하면 핸디들이 더욱더 나의 셋을 리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플랍에 셋을 맞추고 앞자리에서 동크벳을 크게 때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탑페어나 투페어가 레이즈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주고 뒤에서 탑페어나 투페어가 베팅을 하고 거기에 책 레이즈를 했을 때는 상대가 나를 셋으로 리딩하고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동크벳 하는 게 수익적인 측면에서 훨씬 나은 플레이라고 생각됩니다. 홀덤은 어떤 플레이가 정답이고 정답이 아니다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플레이에서 조금의 수정을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플레이하는 게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수익을 줄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예전 포커 선수들의 플레이에서 요즘 젊은 포커 선수들이 트렌드를 만들고 플레이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도 예전 방식도 좋지만 바꾸니까 수익이 더 많이 나고 승리하는 빈도가 높다는 게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트렌드가 바뀌고 스타일이 바뀌는 겁니다. 한국 오프홀덤도 제가 처음 오프홀덤을 접했을 당시 전략과 지금 전략은 조금씩 수정을 거쳐서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당시 오프홀덤에서는 초보자들이 많았고 방수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초보자들과 방수들도 실력이 늘었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홀덤을 공부하고 연구한 핸디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룰 정도만 알고 플레이하는 핸디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유튜브나 서적을 통해서 핸드레인지, 배팅 사이즈, 포지션, 주도권 등을 알게 되면서 많은 핸디들의 실력이 상승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 초보자들 상대로 했던 전략에서 중수, 고수를 상대하는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도권 포지션도 없이 동크벳은 안 좋은 플레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크벳도 하나의 전략이 됐고 예전에 안 좋은 플레이에서 나의 좋은 카드를 역으로 숨기는 플레이가 된 것처럼 시대에 맞게, 핸디에 맞게, 상황에 맞게 변화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홀덤에서 수익도 나고 잘 되는데 요즘 슬럼프고 게임이 잘 안 풀릴 때 런이 안 좋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플레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스스로 고쳐나가야 발전이 있고 승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간혹 실력이 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핸디들은 항상 얘기 들어보면 킹파켓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다, 버튼에서 에어라인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만 합니다. 나의 안 좋은 런을 얘기하지 말고 나의 안 좋았던 플레이를 얘기하고 실력자한테 그 플레이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나의 좋았던 플레이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몸에 뵐 수 있도록 노력하면 반드시 승률이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은 이 미들 로우 파켓 운영하는 방법과 셋 마이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영상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거나 영상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텔레그램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척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